바람이 오래된 절터를 스치듯 오늘 우리는 사라진 시대의 숨결 속으로 한 걸음 들어섭니다. 고구려의 마지막 시간, 그 경랑의 물결 속에서 연개소문이라는 한 인물의 선택과 그 선택이 남긴 흔적을 함께 마주하려 합니다. 나라는 칼로 지켜질 수 있었지만 마음의 길까지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불교는 단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밀려나고 잊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질문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역사를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는 작은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력과 선택, 그리고 집착과 균형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고구려 불교의 마지막 숨결을 따라 그 깊은 물음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옛 고구려의 어느 산사에는 시대의 끝을 묵묵히 지켜보던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가 머무는 절 아래로는 전쟁의 소식이 바람처럼 지나갔고 사람들은 나라를 지켜낸 영웅의 이름, 연개 소문을 입에 올리며 두려움과 안도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나라를 지켜낸 것은 큰 공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 절은 점점 비어가고 불법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까? 노승은 한참을 말없이 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기처럼 흩어지는 마을의 불빛과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어둠 속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작은 등불 하나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등불을 보아라. 젊은 승려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승은 등불 곁에 손을 가져다 대며 바람을 막았습니다. 바람이 거세면 불은 꺼지기 쉽다.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바람을 막으려 한다. 그리고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람을 막느라 정작 불을 지키는 법을 잊기도 한다. 젊은 승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승의 시선은 다시 멀리 향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바람을 막는 일과 같다. 그러나 마음을 밝히는 일은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다. 그날 밤 산사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젊은 승려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깊은 질문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킴인가? 세월이 흐르고 절은 결국 자취를 감추었지만 그 노승의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늘 불어오지만 불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조용히 일깨우며 말입니다. 고구려의 밤은 유난히 깊었습니다. 별빛마저 숨을 죽인 듯 궁성 안에는 낮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칼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피로 물든 권력의 길 위에 연개 소문이 등장했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쓰러지고 한 시대의 질서는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결단이다.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산속 깊은 절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한 승려가 법당의 등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란을 들었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어린 사미가 물었습니다. 스님, 세상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저 칼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승려는 잠시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칼은 바깥을 다스린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칼로 다스릴 수 없다.
사미는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권력은 잘못된 것입니까? 승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쉽게 나눌 수는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등불을 손으로 가리며 말했습니다. 밖의 어둠을 없애기 위해 안의 빛을 희생한다면 그 어둠은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그날 이후 저를 찾는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음을 묻기보다 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유교는 질서를 말했고 도교는 기운을 말했지만 불교가 말하던 마음의 근본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히 마치 등불의 심지가 조금씩 짧아지듯이 사라져 갔습니다. 세상은 안정되어 가는 듯 보였습니다. 권력은 강해졌고 나라는 다시 질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는 이미 하나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쇠퇴의 씨앗. 그 씨앗은 칼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지 않은 그 순간에 심어진 것이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낳는다고. 그날 밤의 선택은 단지 권력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마음의 방향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구려 불교의 마지막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세상을 다스리지만 마음을 다스리지는 못한다. 칼로 어둠을 가를 수는 있어도 빛을 만들 수는 없다. 바깥의 혼란을 잠재우는 순간 안의 고요를 잃지 말라. 피로 세운 질서는 오래가도 마음을 잃으면 무너진다. 큰 결단이라 불리는 것일수록 작은 마음 하나를 먼저 돌아보라. 세상을 바로잡으려 할수록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워라. 권력은 강함으로 유지되지만 진리는 고요함으로 이어진다. 등불은 바람보다 약하지만 어둠보다 오래 남는다. 밖을 지키는 자는 나라를 살리고 안을 지키는 자는 시대를 살린다. 칼이 지나간 자리에는 침묵이 남고 법이 머문 자리에는 길이 남는다. 눈에 보이는 승리는 찰나지만 보이지 않는 쇠퇴는 오래 자란다. 혼란을 두려워하여 마음을 버리면 더 깊은 혼란이 찾아온다. 모든 쇠퇴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고 작은 외면에서 시작된다. 세상을 밝히는 힘은 크기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마음에 있다. 한 시대의 끝은 칼에서 시작되지 않고 마음을 잊은 순간에서 시작된다. 세상보다 먼저 마음을 잃지 말라. 나라를 지킨 영웅, 그러나 흔들린 불법. 전쟁의 바람은 거칠었고 세상은 한순간도 숨을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당나라의 대군이 밀려오고 하늘을 가릴 듯한 군세 앞에서 고구려는 흔들리는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연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질 듯한 성을 붙잡았고 흩어질 듯한 민심을 모았으며 끝내 수차례의 전쟁 속에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를 살린 영웅이다. 하늘이 내린 인물이다. 그의 이름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고구려는 다시 굳건해 보였습니다. 그 무렵 한 산사에는 전쟁에 나갔던 병사가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우리는 이겼습니다. 모두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승려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어떠한가? 병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은 살아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전쟁터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승려는 말없이 등을 돌려 법당의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은 변함없이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지켜졌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법,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힘, 권력을 유지하는 질서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불교가 전하던 고요함, 자비, 마음의 본성은 점점 사람들의 귀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을 찾는 발걸음은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불은 켜져 있지만 아무도 그 빛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어느 날 그 병사는 다시 산사를 찾았습니다. 스님, 우리는 분명 이겼는데 왜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까? 승려는 미소도 한숨도 없이 말했습니다. 밖의 전쟁은 끝났지만 안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의 전쟁이요? 두려움과 집착, 살아남기 위한 마음이 남긴 그림자다. 승려는 손으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승리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 시절의 고구려는 분명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 속에서 아주 조용히, 아주 깊게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법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패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이미 시작된 또 하나의 패배였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라고. 고구려는 나라를 지켰지만 그 마음까지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은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승리는 크지만 마음을 지키는 승리는 더 깊다. 전쟁에서 이긴 자도 마음에서 지지 않으면 비로소 평안하다. 밖의 적을 물리쳐도 안의 두려움은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 칼이 멈춘 자리에 마음의 전쟁은 시작된다. 승리는 환호로 끝나지만 집착은 침묵 속에서 자란다. 나라가 강해질수록 마음은 더욱 부드러워져야 한다. 살아남은 기쁨이 집착이 되면 또 다른 전쟁을 부른다. 불법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돌아보지 않는 마음에서 사라진다. 등불은 여전히 타오르지만 바라보는 눈이 줄어들 뿐이다. 큰 승리 뒤일수록 마음을 더욱 낮추어야 한다. 전쟁의 끝은 평화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데 있다. 강함에 기대는 순간 고요함은 멀어진다. 불안은 패배에서 오지 않고 집착에서 자란다. 진정한 평화는 적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질 때 온다. 나라를 지킨 영웅도 마음을 잃으면 길을 잃는다. 승리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수행의 시작이다. 전쟁의 불길이 잦아들자 고구려에는 또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칼 대신 사상이, 전쟁 대신 질서와 조화를 말하는 시대가 열린 듯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 다시 연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강해지려면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유교의 질서, 불교의 마음, 도교의 기운. 이 세 가지를 함께 세워야 한다.
겉으로 보면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뜻처럼 보였습니다. 조화, 균형, 그리고 완전함.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산속 깊은 절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세상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르침이 함께하는 것이 어찌 나쁜 일이겠습니까? 노승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그릇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맑은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흙 한 줌을 조용히 떨어뜨렸습니다. 막던 물은 금세 흐려졌습니다. 이 물이 무엇이었느냐? 맑은 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하냐? 흐려졌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흙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섞이는 방식이 문제인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유교는 나라의 질서를 잡고 도교는 신비와 기운을 말하며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점점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는 듯 했지만 실상은 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마음의 본성은 무엇인가? 그 질문 대신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강해질 것인가를 더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그 학생이 다시 노승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많아졌지만 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노승은 등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길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것이다. 학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한 것입니까? 노승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옳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의 숨결은 점점 옅어졌습니다. 불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희미해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조용히 놓여진 것이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집착과 분별이 길을 흐리게 만든다고. 삼교를 함께 세우려 했던 선택은 겉으로는 좋아였지만 그 속에서는 방향을 잃는 시작이었습니다. 고구려 불교의 마지막은 전쟁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중심인가를 잊은 순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를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가? 그 답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있습니다. 많아진 길이 반드시 바른 길은 아니다. 조화는 섞는 데 있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는 데 있다. 겉으로 모두 옳아 보일 때 마음은 가장 쉽게 길을 잃는다. 깊이 없는 넓음은 결국 방향을 흐리게 한다. 여러 가르침이 모일수록 마음의 뿌리는 더 단단해야 한다. 혼합은 조화가 아니라 중심을 잃은 방황이 될 수 있다. 진리는 많음으로 완성되지 않고 깊음으로 드러난다. 길이 많아질수록 돌아갈 한 길을 잊지 말라. 맑은 물도 흐리게 되는 데는 한 줌이면 충분하다. 불법은 밀려난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은 마음에서 사라진다. 바른 길은 늘 단순하지만 선택은 늘 복잡해진다. 균형을 말할 때일수록 무엇이 중심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 겉의 조화가 마음의 혼란을 가릴 수는 없다. 사라짐은 소란속이 아니라 무관심 속에서 시작된다. 한 시대의 끝은 무너짐이 아니라 방향을 잃는 데서 온다. 진리는 더하는 데 있지 않고
잃지 않는 데 있다. 긴 여정의 끝자락, 고구려의 시간은 서서히 저물어 갔습니다. 칼로 나라를 지키고 지혜로 길을 넓히려 했던 선택들 속에서 한 시대는 분명 최선을 다해 살아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의 결단은 나라를 버티게 했지만 또 다른 방향을 조용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던 한 노승이 거의 꺼져가는 등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세상은 잠잠해졌지만 등불은 더 이상 밝게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노승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난 것은 없다. 그리고 그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 빛을 밖에서 찾기 시작했을 뿐이다.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은 사라진 것입니까? 노승은 마지막으로 남은 불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불은 꺼진 것이 아니다. 다만 지키는 이가 줄어든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등불은 조용히 흔들렸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고구려 불교의 마지막은 무너짐의 소리가 아니라 잊혀짐의 침묵이었습니다. 전쟁도 권력도 사상의 선택도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가?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마음 따라 흘러간다고. 한 시대가 사라진 것은 칼 때문도 정책 때문도 아닌 마음을 놓아버린 그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에게 건네는 작은 등불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길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 등불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불씨를 지킬 수 있다면 불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여전히 조용히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칼은 번개처럼 하늘을 갈랐고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한 사이 마음의 길 하나가 조용히 흐려지고 있었다. 승리의 함성은 높았으나 고요는 점점 낮아졌고 사람들은 강함을 말했지만 등불은 점점 바라보는 이 없이 타올랐다. 연개 소문이 이름은 바람처럼 널리 퍼졌으나 그 바람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 지켜지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길은 많아졌고 가르침은 넓어졌지만 맑은 물 한 그릇에 흙 한 줌이 내려앉듯 마음의 깊이는 조용히 흐려져 갔다. 무너진 것은 성이 아니고 사라진 것은 법이 아니었다. 다만 그 빛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 둘 감겨갔을 뿐. 그래서 불은 꺼지지 않았다. 다만 어둠 속에 놓여졌을 뿐이다. 오늘도 바람은 불어오고 길은 여전히 많지만 그대의 마음 한가운데 등불 하나 지켜낼 수 있다면 고구려의 마지막 빛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조용히 타오르고 있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음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